새벽 3시, 박말수는 이상한 느낌의 잠결에 눈을 떴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다. 말수는 안경을 찾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계좌 출금 알림. 500만 원 출금되었습니다. 500만 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68배 나이 평생 은행 문자를 받아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다. 그 시간에 돈을 인출할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잘못 보낸 거 아닐까? 말수는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자신의 통장이 맞았다. 하지만 말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집 밖으로 나간 적도 없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1번, 2번, 6번째 신호음이 지나자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민수야, 엄마, 지금 몇 시인데요? 혹시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뺐니? 민수는 잠시 침묵하곤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 무슨 돈이요? 은행에서 문자 왔어. 새벽 2시에 500만 원이 빠져나갔대. 500만 원요? 그게 무슨... 엄마, 혹시 누가 카드를 훔쳐간 거 아니에요? 지갑 안에 카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카드는 없었다. 카드가 없어.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언제부터 없었어요? 모르겠어. 며칠 전까지는 있었는데. 한 얼굴이 떠올랐다. 며느리 윤혜주.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혜주가 말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비밀번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좀 주시면 은행 가서 바꿔드릴게요. 말수는 그때 의심 없이 카드를 건넸다. 그래. 고맙다. 혜주는 카드를 가져가곤 저녁에 돌려줬다. 다 했어요. 이제 안전할 거예요. 말수는 카드를 받아 지갑에 넣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혜주가 준 건 카드가 아니라 영수증이었을지도 모른다. 민수야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혜주가? 민수는 즉시 대답했다. 엄마 해주는 아닐 거예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은 늘 아내 편이었다. 전화를 끊고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말수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혜주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혜주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난 1년간 말순의 지갑에서 몇만 원씩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처음엔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다.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나?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몰래 가져가고 있었다. 명절 때도 말수는 혜주에게 용돈 50만 원을 줬다. 혜주는 고맙다고 했지만 다음 날 또 돈을 요구했다. 어머니, 애들 학원비가 부족해서요. 30만 원만 더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혜주는 한 번도 갚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왔다. 어머니 예쁘죠? 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하지만 민수는 몰랐다. 그 가방이 300만 원짜리라는 걸. 혜주는 어디서 그 돈을 구했을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증거가 없어. 확실하게 알기 전엔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이 밝고 말수는 씻지도 않고 은행으로 향했다. 집을 나서면서 혜주와 마주쳤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혜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은행 좀 갈 일이 있어서. 아침도 안 드시고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됐어, 급한 일이야. 말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뒤에서 혜주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파트 정문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말수는 코트깃을 여미고 은행으로 걸어갔다. 은행은 9시에 문을 열었다. 말수는 10분 전부터 문 앞에서 기다렸다. 경비원이 지나가며 물었다. 많이 급하신가 봐요?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렸다. 말수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말순의 차례가 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저
제 통장에서 새벽에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말수는 통장과 신분증을 건넸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고객님, 어제 새벽에 500만 원이 인출되었네요. 제가 뺀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엔 자고 있었어요. 여직원의 표정이 굳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안쪽으로 들어가 상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잠시 후 중년의 남자 직원이 나왔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말수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다. 고객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카드로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24시간 ATM에서요. 직원이 설명했다. 어디 ATM이에요? 여기서 EKM 떨어진 편의점 ATM입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거기 간 적 없어요. 새벽에 밖에 나갈 리도 없고요. 고객님, 혹시 카드를 분실하셨나요? 아니요, 카드는. 카드가 없어요. 지갑에 없어요. 말수는 다시 가방을 뒤졌지만 카드는 없었다. 직원이 물었다. 언제부터 없으셨어요? 며칠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님, CCTV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도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했다면 범죄입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단 카드 정지부터 해주세요. 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카드 정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래 내역서인데요. 경찰서 가실 때 가져가세요. 말순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은행을 나서며 말순은 휴대폰을 꺼냈다. 편의점 ATM, EKM 거리. 새벽에 누가 그 시간에 그곳에 갔을까? 말순은 알고 있었다. 해주였다. 며느리 윤혜주. 말순은 가방을 꼭 쥐었다. 본인 카드, 그러나 본인이 아닌 손. 그 손이 누구인지는 분명했다. 말수는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더는 못 참아. 경찰서에 가기 전 말수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증거를 찾는 것. 그녀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에서 민수와 혜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진짜 억울해. 나 안 했는데. 알아, 엄마가 오해하신 거야. 말수는 숨을 죽이고 혜주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침대, 화장대, 옷장. 어디에 숨겨뒀을까? 말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과 액세서리가 가득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은 옷장이었다. 옷들 사이로 손을 넣어 더듬었다. 그때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다. 작은 가죽 파우치였다. 말수는 파우치를 꺼내 열었다. 안에 카드 2장이 들어있었다. 하나는 혜주명의, 다른 하나는 말순의 은행 카드였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역시 카드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혜주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말순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펼쳐보니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은행 비밀번호 4287. 말순의 생일이었다. 수첩 뒤쪽에는 메모가 있었다. 500만 원 인출. 대출 상환용. 말순은 숨이 막혔다. 대출? 혜주가 대출을 받았다는 말인가? 그것도 몰래? 말순은 수첩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였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말순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혜주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제 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증거 찾고 있어. 수첩을 들어 보였다. 이거 내 거지? 혜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거 어떻게? 내 옷장에서 찾았어. 그리고 이것도. 말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다. 내 카드.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다. 말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혜주야, 왜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훔쳐갔어? 혜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500만 원을 훔쳐놓고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 그것도 새벽에 몰래? 혜주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대출금 갚아야 했어요. 안 갚으면 집이 압류될 뻔했어요. 대출? 말순은 놀랐다. 너 대출 받았어? 네. 몇 달 전에 받았어요. 그것도 몰래. 혜주는 울먹였다. 민수한테도 말 못했어요. 들키면 혼날까봐.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돈 모아서 다시 드릴 생각이었어요. 언제? 몇 달 후에. 몇 달? 말순은 웃었다. 너 몇 달 후에 돈 생길 것 같아? 대출도 못 갚으면서. 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순은 카드와 수첩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경찰서 갈 거야. 경찰서요? 혜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제발요. 경찰은 안 돼요. 전과 생기면 저 끝나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혜주야, 넌 이미 선을 넘었어. 가족한테는 뭘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가족이라도 범죄는 범죄야. 혜주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말순은 혜주를 내려다봤다.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모습이 측은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혜주는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 민수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제가 경찰 가면 민수도 힘들어요. 민수? 말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민수는 내 편만 들잖아.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한 아들. 그런 아들 생각해야 해. 혜주는 말문이 막혔다. 말순은 방문을 나섰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갈 거야. 같이 갈래? 혜주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럼 경찰이 여기로 올 거야. 말순은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를 경찰에 넘기는 일.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거실로 나가자 민수가 물었다. 엄마 혜주 어디 갔어요? 방에 있어. 말수는 소파에 앉았다. 민수야,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요? 말수는 가방에서 카드와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거 봐. 민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이거 엄마 카드잖아요. 혜주 방에서 찾았어. 숨겨뒀더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다. 비밀번호와 메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혜주가 내 몰래 대출받았대. 그것도 못 갚아서 내 돈을 훔친 거야. 민수는 수첩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말수는 일어났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 갈 거야. 경찰서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혜주도 사정이 있었을 텐데. 사정? 말수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민수야, 사정이 있으면 남의 돈 훔쳐도 돼? 그것도 시어머니 돈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끝까지 아내 편이구나. 좋아. 그럼 너도 같이 책임져. 500만 원 이번 달 안에 갚아. 500만 원요? 그건 못 갚으면 경찰 신고할 거야. 둘 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방으로 돌아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가슴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했다. 오후 2시에 가기로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혜주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말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은 무너질 것이고 관계는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문자였다. 피해자에게 출석 요구서 발송 완료. 말수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혜주는 경찰서에 출석했고 조사를 받았다. 카드 절도와 무단 인출 혐의. 가족 간의 범죄라 검사는 합의를 권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해 주시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 안 합니다. 결국 혜주는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혜주는 말수를 노려봤다. 만족하세요? 이제 됐어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쳐 걸어갔다. 뒤에서 혜주가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도 언젠가는 늙어요. 그때 누가 돌봐줄 것 같아요? 말수는 멈춰서며 천천히 돌아봤다. 늙으면 늙는 거지. 너한테까지 빌붙고 살 생각은 없어. 혜주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마지막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서 걸어갔다. 몇 달 뒤 민수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정리하고는 거실로 나와 말순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다. 말순은 놀라지 않았다. 혜주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제 통장에서도 돈을 빼갔더라고요. 이번엔 1,000만 원.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혜주는 변하지 않아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알았구나. 죄송해요. 엄마 편을 안 들어줘서. 됐어. 말순은 손을 저었다. 이미 지난 일이야.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다시 집에서 살아도 될까요? 저 갈 데가 없어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말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그냥 이제 혼자가 편해. 너도 이제 40이잖아.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엄마 혼자 괜찮아.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엄마 나이 68이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섭섭해요. 섭섭한 게 아니야. 그냥 선택이야. 엄마의 선택.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짐을 챙겼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수가 물었다. 엄마, 정말 이래도 괜찮으세요? 응. 말수는 문 앞에 서서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가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민수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 뒤를 돌아봤다. 말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연락할게요. 그래. 말수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말수는 거실을 돌아봤다. 텅 빈 공간, 고요한 공기. 처음엔 적막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아니, 편안해졌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말수는 혼자 사는데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고 점심은 간단히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을 시켰다.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빨래는 사흘에 한 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가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식사는 잘하세요? 응. 대화는 짧았다. 민수는 자기 삶을 살고 말순도 자기 삶을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말순은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였다. 혜주에게 빼앗긴 500만 원, 벌금으로 돌려받은 500만 원. 결국 원점이었다. 아니, 원점이 아니었다. 뭔가를 잃었고 뭔가를 얻었다. 은행 직원이 물었다. 고객님,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다. 적금요.
장기 적금. 몇 년고요? 10년.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10년이요? 고객님 연세가 68비요. 계산하면 78. 말수는 웃었다. 그때까지 살 거예요. 적금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말수는 슈퍼에 들렀다.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하나, 그리고 소주 한 병. 계산하며 점원이 물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네. 외로우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집에 와서 소주를 따랐다. 작은 잔에 가득. 말수는 창가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말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혼잣말을 했다. 이게 내 인생이네. 쓸쓸했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쓸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느리에게 당하느니 혼자가 나았다. 아들에게 무시당하느니 혼자가 나았다. 말수는 두 번째 잔을 따랐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욕심이지. 하지만 돈보다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야. 쓰디 쓴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말수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무섭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평화로웠다. 이게 자유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말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늘은 받고 싶지 않았다. 전화는 끊어졌고 다시 조용해졌다. 말수는 소주잔을 비우고 침대로 갔다. 내일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말수는 이불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나만 생각하며 살자. 그리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말수는 젊었다. 시집 가기 전 아직 자유로웠던 시절. 그때의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결국 너는 다시 자유로워질 거야.